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몸 안에 만성염증이 생겨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채소의 왕이다라는 명칭을 줬는데 혈관 내 염증을 없애주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특히 현대인들한테 매우 문제가 되는 중금속이라든가 환경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도 확인이 되고 있죠. 몸은 독소가 쌓이게 되면 불편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대표적인 것은 몸속 염증 싹 사라지게 하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데 몸속의 염증을 싹 사라지게 한다. 염증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저는 염증을 만들지 않는 환경을 회복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염증을 만들지 않는 그런 습관, 저는 첫 번째 체온 유지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포함해서 대사성 질환의 모든 시작점이 저체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전부 다 웅크리고 쌓아놓게 되죠. 이제 이것이 결국 몸 안에 만성염증이 생겨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항상 좀 따뜻한 음식을 먹고 냉음료를 제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체 쪽에 냉기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격을 한다든가 반신욕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잠을 잘 때도 수면 양말을 신는다든가 해서 특히 발에 따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가지고 가면서 체온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우선 첫 번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혈당 변동의 최소화. 그러니까 이 모든 대사성 질환의 시작이 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면서도 이것이 사용되지 못하고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혈관 손상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를 굶주리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당뇨의 원인이 되는 혈당 변동.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죠.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당을 배달하려고 하는 인슐린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니까 췌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또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고 인슐린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금방 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이 쭉 떨어지게 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만드는 걸 중단을 하죠. 그래서 췌장이 꾸준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다, 쭉 떨어졌다, 만들어냈다, 떨어졌다 하고 이제 하는 이 변동,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을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이죠. 정제당, 밀가루, 그 다음에 야식 이런 것들은 바로 염증 신호를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 식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먹고 가급적이면 정제된 당이라든가 밀가루 음식을 이렇게 후에 먹거나 그것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줄이는 이런 습관들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올바로 분해가 돼서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상태로 변화가 된 상태로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장의 상태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인체에 유입이 되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리셋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시간대에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또 수면 상태에서 호흡이 얕은 호흡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우리 몸 안에서는 각성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이 상승하게 되고 그것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염증이 고정화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코로 깊게 숨 쉬는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염증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 최소한도 밤 11시 이전에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리는 것을 정리하자면 저체온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다음에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자.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자. 이것이 염증을 꺼주는 아주 핵심적인 스위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 음식만으로 몸속 염증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바로 이제 물론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음식이 아니고서는 우리 몸을 염증이라든가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항염,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생기지 않게 한다든가 혈관을 보호한다든가 이것이 결국은 음식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고 핵심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속에는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아연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져 있고요. 혈액의 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점도를 묽게 만들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음식이 매우 중요한 1차 치료고 이런 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핵심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미나리라든가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채소, 그 다음에 들기름이라든가 호두에서 나오는 오메가3라든가 또 발효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된장, 청국장, 김치, 단백질의 주 원료인 콩이라든가 생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약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약이 필요 없을 만큼 환경을 바꾸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님께서 혈관 명약이라고 표현하신 미나리는 혈관과 염증 관리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진 식재료인가요? 이제 미나리는 채소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왕이라는 명칭을 줬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체에서 생겨나는 염증 그리고 모든 만병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혈관 건강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를 누적시켜서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독소 축적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래서 염증 혈관 해독 특히 이 미나리처럼 물속에서 사는 식물들은요, 콩나물이라든가 숙주나물이라든가 미나리 연근들은 전부 물속에서 살면서 그 물을 버리고 해독하고 또 물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이런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미나리는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아주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미나리에 있는 캠페롤이라든가 케르세틴이라든가 아피게닌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는 혈관 내 염증을 없애주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그래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좋은 작용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해독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에 여러 가지 지질 독소라든가 독성 물질을 해독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이런 능력이 매우 뛰어난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인들한테 매우 문제가 되는 중금속이라든가 환경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물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식물들이 모두 갖고 있는 특징적인 거지만 물을 버릴 줄 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인체에 생겨난 여러 가지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미세 순환을 개선을 해서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켜서 손발 저림, 두통을 완화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적 이런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미나리를 혈관을 씻어주는 채소다 또는 자연이 만든 혈관의 명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몸에 독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이 그 독이라는 것은요, 들어오는 독보다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대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비가 있죠. 이러면 장에 정체가 된 거죠.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는 거고요. 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가공식품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간에서 내보내지 못하고 갖고 있는 과부하가 걸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 몸 안에서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되면서 축적된 독소 이제 이런 거 또 미네랄이 부족해서 해독 효소들이 올바로 작동이 되지 못하면서 몸에 쌓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소는 특별한 날 어느 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배출이 막힐 때마다 쌓여가는 것이 독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독소는 배출을 도와주는 이런 관점에서 해독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보내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몸은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제 불편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불편한 신호의 대표적인 것은 이유 없이 너무 피로하다. 요즘에 이렇게 내 몸이 피로할까? 이제 이런 거라든가, 머리가 굉장히 안 맞는 모자를 쓴 것처럼 무거운 두중감을 느낀다든가, 그리고 피부에 자꾸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고, 그다음 피부가 여기저기가 자꾸 가렵고, 그리고 또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가스, 복부팽만, 손발이 붓는다든가, 관절이 뻣뻣하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기복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병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요. 병이 아니라 해독이 막혔다는 경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단계에서 이 문제를 잘 해독을 해서 풀어버리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병으로 발전이 안 되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올바른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이제 연결돼 가는 고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독 주스가 몸의 독소를 빼는데 정말 효과적인가요? 저는 이제 해독 주스, 해독 스프, 과채 스프, 이제 이런 스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독에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전부 다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 같은 주스라도 과일 위주로 만들게 되면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주스가 돼서 또 한편으로 당으로 인한 독소가 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과일과 채소가 혼합이 된 그런 레시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이 약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주스 형태, 생식 위주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또 이것 또한 장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해독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이런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라든가 미네랄이 없이 장기간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 안에 대사 기능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해독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과일보다는 채소 중심의, 예를 들면 미나리라든가 샐러리라든가 양배추, 브로콜리, 우엉, 이런 어떤 채소 중심에다가 한두 가지의 과일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생으로 하지 말고 가볍게 데친 형태에서 만드는 거나, 또는 그냥 정식 요리 상태라면 국이라든가 나물 무침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은 빼는 것이 아니라 배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염증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생활을 바로 세우면 저절로 꺼지는 불씨와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찾아온 축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일을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로병,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로 가는, 정말 현대인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나를 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봄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돌봄의 단계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과거에 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삶을 지켜내야 되는 의학으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러한 의학을 감당하는 의학의 3.0 시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식이라는 가장 안전한 처방으로 그런 해답을 찾아오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바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봄이라는 단계가 없이 정말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
경험을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치유 교육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푸드닥터를 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며 집집마다 한 명의 푸드닥터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